밥만 축내는 주제에 이제 놀고 먹기만 하는 팔잔이 좋겠다. 이것이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저에게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처음 한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죠. 40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동안 종년 취급받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은퇴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밥을 차려주고 도시락을 싸주며 보냈거든요. 제 인생은 남편의 출근과 퇴근, 자식들의 등교와 하교 시간에 맞춰 돌아가는 시계 같았습니다. 드디어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도 함께하며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했어요. 저희 부부의 인생 이막은 아름다운 영화처럼 펼쳐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과 너무 달랐어요. 퇴직한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의 공직 생활이 남편의 몸에 배었는지 새벽 6시만 되면 눈을 뜨고 거실로 나왔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습이 낯설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거나 굳은 표정으로 신문만 읽었어요. 당신은 왜 맨날 아침부터 빈둥거려? 할 일 없다고 아주 대놓고 쉬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처음 건넨 말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집을 돌봤어요. 잠시라도 앉아 쉬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점심을 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하고 끊임없이 몸을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오히려 저를 빈둥거리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퇴직 후 느끼는 상실감 때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더 잘해줘야지 하고 속으로 다독였어요. 저는 그날부터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쉴 틈 없이 집안일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 마음을 풀고 다시 예전처럼 다정하게 저를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걸 빨래라고겠어요? 다시게요. 장 본다고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써? 아무거나 사면 어떡해? 당신은 청소기 돌려도 왜 먼지가 그대로야? 눈이 있으면 좀 봐. 저는 무얼 해도 칭찬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구박과 비난만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부족하고 한심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저는 지난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꿈꾸던 평화로운 노후는 남편의 끝없는 구박과 비난 속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 믿었던 은퇴는 오히려 저에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의 무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제 하루는 눈치와 구박으로 시작되었어요. 30년간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더군요. 여전히 일찍 일어나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거나 TV를 켰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남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젠 밥 해줄 생각은 안 하나 보네. 저는 차마 대꾸하지 못하고 조용히 라면을 끓였어요. 차려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오히려 혼자 알아서 먹으라고 해놓고서 저를 비아냥거렸습니다. 끓는 물에 면을 넣고 계란을 풀자
남편이 다시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당신은 본인 입만 챙겨서 좋겠다. 가족들 밥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깐 말이야. 순간 제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차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혼자 알아서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것마저도 비난의 이유가 되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차려주기는 싫고 혼자 먹는 것도 싫다는 건가? 속으로는 수십 번 되물었지만 40년 해로한 남편과 라면 한 그릇으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 없는 눈물만 삼켰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커피를 좋아했거든요. 젊을 때부터 틈틈이 카페에 가서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퇴직 후에는 카페 가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돈 쓰러 나가냐? 돈 안 드는 취미도 많은데 왜 굳이 커피를 돈 주고 사 먹어? 서예를 배우고 싶어서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그 돈이면 생활비에 보태지. 남편은 저에게 늘 돈을 이야기했습니다. 30년 넘게 살림을 하며 알뜰하게 가정을 꾸려왔는데 남편의 눈에 저는 그저 돈만 쓰는 존재로 보였어요. 더 서러웠던 건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고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돈을 썼거든요. 제가 여보, 나도 따라가도 될까? 하고 물으면 남편은 잠시 저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친구 없어? 할 일 없으면 그냥 집이나 지켜. 남편에게 저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아내가 아니라 그저 돈만 쓰는 사람으로 전락한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남편의 구박은 점점 더 교묘해졌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칭찬 한 번 없었고 모든 행동이 트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평생 집안일과 내조에 바친 40년의 세월이 그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밥 축내는 사람 취급을 받으니 제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남편은 밥을 차려달라는 말 없이 혼자 외출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냄비에 물을 올려 라면을 끓였어요. 그래, 이것만이라도 내 마음 편히 먹자. 그렇게 생각하며 젓가락을 들었는데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제 모습을 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입만 챙겨서 좋겠다? 가족들 밥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깐 말이야. 또 그 이야기였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차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혼자 알아서 먹으라고 해놓고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것조차 비난의 이유가 되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마치 제가 먹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남편이 외출했을 때가 가장 편안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밥을 먹는 것조차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어 전부터 하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위해 문화센터 등록을 결국 알아봤어요. 한 달에 몇만 원 안 하는 돈이었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역시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면 생활비에 보태지. 당신이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 저는 제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벌어온 돈을 쓰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저녁이었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 시간만 축내고 집에 있지 말고 식당 도우미 자리라도 알아봐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구해야지. 그 말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어요. 평생 당신과 가정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저를 시간만 축내는 사람이라고 말하다니요. 저는 그에게 40년 세월을 바친 아내가 아니라 그저 돈만 있으면 되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아도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의 식당 도우미 자리라도 알아보라는 말은 제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40년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일 뿐이었고 이제는 쓸모가 없어 버려질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워서 눈을 감아도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였어요. 문득 남편이 저를 한 번도 자신의 친구 모임에 데리고 간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퇴직 후 남편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에게 단 한 번도 함께 가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삶에 포함되지 않는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홀로 빈집에 남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그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운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는 오랜만에 활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며 분주하게 오가는 남편의 모습에는 저를 향한 미안함이나 배려는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나 이번에 일주일은 집에 없어. 당신도 한번 혼자 살아봐라. 내가 없어도 얼마나 잘 버티는지 경험해 보라고.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를 내주듯 하는 말투였어요. 그는 끝까지 저를 아내가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아있던 애정이나 미련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이제는 정말 끝내도 되겠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끌며 당당히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어요. 그동안은 혹시라도 그래도 오랜 세월 함께한 정 때문에 망설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남겨진 빈집은 오히려 저에게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날 현관문이 열리며 화려한 옷차림과 쇼핑백을 든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표정은 환했습니다. 잘 있었어? 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가 꺼낸 말은 또다시 잔소리였어요. 집은 왜 이 모양이야? 빨래는 왜 이렇게 하고 바닥 청소는 하긴 했어? 여행 갔다 와서 집이 깨끗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 아, 정말 싫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손에 들린 쇼핑백과 당당한 웃음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이다. 더는 미루지 말자. 마지막까지 저를 아내가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대하는 그의 모습에 남아있던 작은 애정마저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까지 와서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된 날이었어요. 저는 괜히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요즘 집에 혼자만 지내다 보니 말할 상대도 없었는데 오늘은 가족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식탁에 앉아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딸이 직장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얘들아, 너희 엄마 요즘 뭐 하는 줄 아니? 지겨워 죽겠어. 연금만 축내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순간 식탁 위에 숟가락 소리가 뚝 끊겼어요.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다른 화제를 꺼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귀에는 남편의 말만 메아리 쳤어요. 연금만 축내는 사람. 그때 손주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맨날 놀아요? 그 말에 저는 웃어 보이려고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버렸어요. 손주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저는 한순간에 무능한 노인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모든 세월이 단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바뀌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은 애도 있는데.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된 말이야? 사실이잖아. 늙으니 마냥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잖아.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무언가 찌릿하고 아린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누워서 눈을 감아도 남편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금만 축내는 사람, 평생 바쳐온 저의 삶이 단 한순간에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는 현실을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이제 감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맞는 거야? 차라리 혼자가 편하지 않을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40년 세월을 함께한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입으로 내뱉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연금, 저축, 부동산, 예금 등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팔고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거라고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은 재산을 절반이나 내줘야 한다니. 순간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곧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그래, 재산의 절반을 내주더라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가치다.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묘하게도 가벼웠어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이제는 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저는 담담하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제정신이냐며 소리 질렀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래, 혼자 살아도 돼. 아니, 혼자가 더 편할 것 같아. 재산은 당신과 반반으로 나눌게. 돈은 줄어들겠지만 최소한 당신에게 모욕당하며 살지는 않겠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그 고요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 목소리로 제 인생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난 뒤 아이들에게도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딸은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아들도 장가를 가 큰 충격은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것 같아요. 아빠와 엄마의 결정이 그렇다면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예상과 달리 딸은 제 결정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엄마,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그래도 본인을 위해 선택하셨다면 존중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이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자식들은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 저는 곧장 원룸을 구했습니다. 집을 팔고 정리하기 전에 우선은 제 힘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얻은 저만의 작은 원룸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었어요. 화려한 가구 하나 없는 텅 빈 방이었지만 그 어떤 궁전보다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을 필요도 없고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에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그저 저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40년간 남편의 취향에 맞춰 밥을 짓고 빨래를 해왔는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하려니 오히려 어색했어요. 밥솥에 물을 잘못 맞춰 죽을 만들기도 하고 흰 셔츠를 분홍색으로 물들이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의 호통에 울기라도 했을 테지만 이제는 제 실수에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혼자 사는 재미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달라진 것은 시간이었어요. 남편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던 저는 이제 저만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늦은 아침까지 푹 자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오후에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시기도 했어요. 이런 소소한 시간들이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겁이 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64세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니.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의외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손님들이 들어와 저마다의 작은 이야기를 남기고 갔어요. 매일 똑같은 잔소리와 모욕만 들었던 제게 세상은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고생 많으세요. 이모님, 저도 어릴 때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로망이었는데 젊은 친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동안 남편 눈치 보느라 못했던 일들도 하나둘씩 시작했습니다. 동네 음악학원에 등록해서 기타를 배웠고 손가락이 아파도 즐거웠어요. 서예를 다시 시작했고 붓을 잡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는 전보다 빠듯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어요.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 없이 저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자유와 행복은 2배가 되었어요. 남편이 없는 세상은 온전히 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의 가치를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온전한 제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혼자가 되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 때로는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혼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기타 실력도 늘어서 이제는 간단한 동요를 넘어 몇 곡의 가요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요. 편의점 일도 1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즐거움을 주니까요. 건강도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져서인지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잠도 깊게 잡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큰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불행할 뿐이에요. 먼저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다른 선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 분할, 주거 문제,
생활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변호사 상담도 꼭 받아보시고요. 셋째, 혼자 사는 기술을 미리 익혀두세요. 요리, 청소, 빨래 등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배워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넷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기회가 더 많아져요. 다섯째,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깨닫게 될 거예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돌이켜보면 이혼이라는 선택이 쉽지는 않았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 많은 것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저 자신이에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64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모든 분에게 이혼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며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이혼이 아니라도 따로 살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의 눈치가 아닌 온전한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